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병원에서 CT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게 뭐지? 하면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장에 뭔가 꽉 차 있네요. 언제부터 변비가 있으셨어요? 실제로 한 70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째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옷이 자꾸 작아진다고 생각하셨대요. 살이 찐 줄 알고 다이어트를 하셨는데도 배만은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CT를 찍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장 안에 마치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된 것 같다고 하더래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빵빵해서 벨트를 풀어야 하는 느낌. 조금만 먹어도 속이 꽉 찬 것 같은 느낌. 3일 이상 화장실을 못 가는 일이 자주 있음.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우울한 기분이 듦.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브라질의 저명한 영양학자 마리아 곤잘레스 박사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의 무려 78%가 이런 장막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장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독소가 다시 우리 몸으로 흡수되기 시작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김이 주근깨가 늘어나고, 관절이 아프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장이 막히면 뇌도 막힌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마리아 박사가 발견한 이 방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3일 만에 OKG씩 빠지기도 했고, 물론 대부분 노폐물 무게였지만 10년 만에 속이 편해졌다고 울면서 고마워했고, 기운이 나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78m입니다. 아파트 거실 2개를 쭉 이어놓은 만큼 길어요. 이 긴 통로가 우리 배 안에서 꽈배기처럼 돌돌 말려 있는 거죠. 젊을 때는 이 긴 터널을 음식물이 24시간 안에 쭉 지나가요.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장 근육이 약해져서 힘이 부족해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어서 변이 딱딱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장 운동이 부족해지고, 스트레스와 약물 복용으로 장 환경이 나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뒤에 차들이 줄줄이 막히는 것처럼 장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늦어지다가 일주일, 한 달, 심한 경우에는 몇 년씩 장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기가 다 빠지면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요. 마치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름에 음식 쓰레기를 며칠 두면 어떻게 되죠? 냄새나고 벌레 꿰고. 우리 장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썩은 독소들이 장벽을 통해 다시 우리 몸으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이 더러워지고, 간이 과로해서 피로해지고, 신장에 부담이 가서 붓고,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받아서 우울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실제로 마리아 박사의 환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몇 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장 청소를 한 뒤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약도 끊을 수 있었고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1단계 경고 신호. 배에 가스가 자주 차요. 트림이 자주 나고 입에서 쓴맛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와요. 이때 대부분 체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장에서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예요. 2단계 본격적인 문제. 3일 이상 화장실을 못 가요. 가더라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요. 배가 계속 빵빵하고 옷이 작아진 것 같아요. 허리 주변이 두꺼워져요. 여기서도 나이 들어서 살쪘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살이 찐 게 아니라 장에 노폐물이 쌓인 거예요. 3단계 전신 증상. 이유 없이 피로하고 기운이 없어요. 자주 감기에 걸리고 잘 낫지 않아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생겨요. 관절이 아프고 몸이 무거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져요. 이쯤 되면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검사해봐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노화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 박사는 말합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독소 중독이에요. 실제로 박사의 치료를 받은 75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간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장 청소를 한 뒤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장에 쌓인 독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관절까지 아프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온 방법들은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첫째, 변비약의 한계. 대부분의 변비약은 장을 강제로 움직이게 해요. 마치 막힌 하수관에 압축기를 들이대는 것과 같죠. 일시적으로는 뚫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의존성이에요. 계속 쓰다 보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게 되죠. 둘째, 관장의 문제점. 관장은 더 심각해요. 아래쪽 장직장, S자 결장만 비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위쪽 소장과 대장 초입 부분이에요. 마치 긴 터널에서 입구는 막혀 있는데 출구만 뚫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셋째, 식이섬유만으로는 부족.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미 장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섬유질만 더 넣으면 오히려 더 막힐 수 있거든요. 마치 막힌 하수구에 더 많은 물을 부어넣는 것과 같아요. 물이 역류할 수 있죠. 넷째, 충분한 수분 공급 부족.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O-6잔도 못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하루에 최소 8잔은 마셔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가 없어요. 마리아 박사는 이런 기존 방법들의 한계를 보고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부드럽게 녹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하자.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리아 박사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5가지 자연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재료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파야 마이너스 자연의 청소부.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 있어요.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고기를 연하게 할 때 파파야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장 속에 딱딱하게 굳은 노폐물도 결국은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파파인이 이걸 부드럽게 분해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파파야에는 두 가지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어요.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와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협력해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노폐물을 감싸서 미끄럽게 배출시켜줘요. 실제로 파파야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변이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덜 난다고 해요. 두 번째, 푸른 말린 자두 마이너스 장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열쇠. 푸른은 단순한 건과일이 아니에요. 여기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해요. 소르비톨은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장 안에 머물면서 수분을 끌어와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딱딱했던 변이 부드러워져요. 더 중요한 건 푸른에 들어있는 디하이드록시페닐 이사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창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특히 밤에 드시면 효과가 좋아요. 잠자는 동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세 번째, 코코넛 밀크 마이너스 자연의 윤활유. 코코넛 밀크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에는 중쇄지방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은 일반 기름과 달라서 몸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이고 장벽을 부드럽고 미끄럽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면 장벽이 거칠어져요. 마치 오래된 파이프 안쪽에 녹이 쓴 것처럼 말이죠. 코코넛 밀크가 이 거친 표면을 코팅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또 코코넛 밀크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미네랄이에요. 장 근육이 너무 경직되어 있을 때 이를 부드럽게 풀어줘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도와줘요. 네 번째, 귀리 오트밀 마이너스 스마트한 정리 전문가.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을 해요.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해요. 그러면서 장 속에 흩어져 있는 노폐물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마치 청소할 때 빗자루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젤리 같은 베타글루칸이 장벽을 코팅해줘서 노폐물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갈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장벽의 상처도 치유해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더 좋은 건 베타글루칸이 좋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장내 세균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장 환경이 좋아져요. 다섯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마이너스 마법의 한 방울. 올리브 오일은 정말 소량만 넣어도 큰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는 올레산이라는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장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또 장 운동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도 도와줘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요. 장 속에 쌓인 독소들이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죠. 무엇보다 올리브 오일은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해요. 기계에 기름을 쳐주면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장에도 적당한 기름기가 있어야 매끄럽게 작동해요. 다섯 재료의 시너지 효과. 이 다섯 가지가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파파야가 딱딱한 노폐물을 부드럽게 분해하고, 푸른이 수분을 공급해서 더 부드럽게 만들고, 코코넛 밀크가 장벽을 매끄럽게 윤활하고, 귀리가 모든 걸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주고,
올리브 오일이 마지막 마무리 윤활과 염증 제거를 해줘요. 각각도 좋지만 함께 쓰면 11이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재료 준비 1분. 생수 200ml 종이컵 1컵. 잘 익은 파파야 백지 반 컵 정도. 말린 자두풀은 3개. 코코넛 밀크 1큰술 15ml. 귀리 1큰술 10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작은술 5ml.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푸른을 준비합니다. 말린 자두가 너무 딱딱하면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부드러워지면 씨를 빼고 과육만 사용해요. 파파야 준비 잘 익은 파파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약간 말랑한 것이 좋아요.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뒤 깍둑 썰기 해주세요. 믹서기에 순서대로 넣기. 먼저 생수를 넣고, 파파야, 불린 푸른을 넣고, 귀리를 넣고, 코코넛 밀크를 넣고,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요. 1분 정도 곱게 갈아주세요. 너무 오래 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중요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체에 거르지 마세요. 그 작은 섬유질들이 바로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만든 후 바로 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거나 분리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드실까요? 최적의 타이밍 저녁 식사 후 2시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왜 2시간일까요? 위에 음식이 없어서 흡수가 잘 되고, 밤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잠자는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작용할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한 번에 천천히 다 드세요. 드신 후 30분 뒤부터 물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해요. 잠들기 전까지 물 1-2잔을 더 마셔주세요.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수분 보충을 해주세요.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이에요.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막힐 수 있어요. 하루 총 물 섭취량은 최소 8잔 1.6L 이상이어야 해요. 단, 이 방법은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장이 너무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 들 때만 23일 정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장도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안전한 자연 재료라고 해도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이 방법을 피하셔야 합니다. 몸속을 강하게 정화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가는 영양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는 특히 몸 안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자극적인 정화는 좋지 않습니다. 둘째, 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장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자극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장폐색 증상이 있으신 분들. 장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도 제대로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이요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럴 땐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꾸 답답한 느낌 드는 거, 그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고 때론 이렇게 부드럽게 청소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자연 재료로 만든 간단한 한 잔이 여러분의 속을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돌보아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더 따뜻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